몇 없는 나의 정말 소중한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요.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이건 나무에 뿌리가 썩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될 친구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요즘 어떤 게 고민이냐면 악플보다는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한두 명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게는 막 몇십만 명한테까지 퍼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되게 힘들고 화나고 열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참 맞아요.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될. 그러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 나를 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고 나면 또 사람이 무서워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외로워질 거예요. 오, 맞아요. 나는 나의 진심을, 나의 진짜 속풀이를 할 때가 정말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더 슬픈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한정적이어져요. 맞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면 나도 많은 사람을 알 것 같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그런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그런 사람조차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무너지죠. 진짜 제가 보면 우리 앤드류 님도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밝고 많은 분과 소통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혼자만의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신 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소수의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그 소수의 인간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소수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를 상처 주는 일, 그리고 나를 오해하는 일은 늘 생기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무너져요. 근데 그게 또 내 잘못인가 우리가 죄책감도 느끼고 깊이 생각해 보지만 사실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우리는 오해받고 미움받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앤드류님은 좋은 친구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사회의 페르소나를 벗고 마주할 수 있는 상대가 친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되고 인정받을 수 있고 편안하고 또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란 확신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네, 헤어지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정말 슬프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일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만큼 기뻐해주는 친구 둘 중에 어떤 친구가 더 좋은 친구일까요? 기쁠 때 나만큼 기뻐해주는 친구를 만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 되게 속이 깊어. 보통 40, 50대쯤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걸 지난 방송에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가장 처절하고 슬프고 모든 걸 잃었고 처참할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슬퍼해주는 친구가 훨씬 좋은 친구일 것 같다. 맞아요. 물론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불행을 겪었을 때 그 불행을 위로해주고 그 불행에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건 사실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불행 앞에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랑 비슷해요. 어릴 때도 비슷했고 지금도 비슷해. 근데 앤드류에게 갑자기 어느 날 너무나 큰 행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큰 걸 앤드류가 갖게 됐어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많은 부분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요. 나랑 비슷한데 쟤는 왜 저걸 얻고 난 못 얻었지? 그리고 괜히 오해하고 싶어져요. 거만해졌네? 잘난 척하네? 자꾸 오해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친구한테 먼저 전화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대박,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때 그 친구가 야, 네가 그걸 얻어서 너무 좋다. 나 너한테 묻어갈래. 정말 잘 됐다. 이게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나한테 안 하던 충고를 하고 안 하던 조언을 해요. 근데 있잖아. 너 사실 이런 면은 좀 고쳐야 돼. 좀 이런 소문이 있어. 근데 넌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인간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진짜 진심을 가장한 질투의 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진짜 그게 진심이면 진심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근데 왜 진작 말 안 하고 왜 지금 말해주는 거야? 그건 사실 이 진심의 시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소문의 진실성이 몇 %라고 보세요? 그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10사람의 입만 거치면 진실성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소문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심리냐면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너 모르지? 이 심리인 거예요. 진심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정말 진실이 아닌 게 0%가 확실한데 누가 완전히 앤드류를 모함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면 이게 일파만파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 근데 놀라지 마. 내가 지금 이런 소문을 들었어. 근데 난 너무 화가 났어. 이건 정말 오해고 모함이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잘 대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런 경우라면 이건 진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이 책은 제가 안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제가 안 썼어요. 독일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줬었는데 250년 동안 독일 사람들에겐 인간관계 교과서로 읽히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에 그 부분이 나와요. 친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구를 가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친구 때문에 외롭고 힘든 이유는 우정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친구가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헌신하기, 희생하기, 무조건 내 편 되어주기, 내 잘못까지 감싸고 허락해주기를 바란다면 1000명 중에 1명도 그 친구 찾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와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어렵고 친구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성인들도 성직자도 진짜 훌륭한 심리학자들도 이런 친구 1명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1명 있거나 아직 만들어가고 있거나 1명이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 이미 성공한 겁니다. 아, 나에게 그런 1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면 돼요. 아, 나는 누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존재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아우라가 풍겨요. 아,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 같아. 우리랑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곁에 와요. 그러면 2명 되고 3명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 가장 좋은 친구는 세상에 딱 1명이다. 누구일까요? 나. 네, 나 자신이다. 그래서 너무 친구에 목매지 마라. 그런데 너한테 어떤 친구가 될 거야?를 아주 냉정하게 묻고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앤드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그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책을 읽거나 머릿속에 생각이나 감정들을 적어요. 앤드류는 제가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랑 절친해요. 좋아요. 여기서도 명심보감에서도 논어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라고 해요. 청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뇌과학에서도 내 공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늘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거짓이, 부도덕이, 비윤리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째,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생각하고 책 읽고 글 쓴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세상에 정말 좋은 친구는 저에겐 책입니다. 책 속에 가장 좋은 멘토들이 다 있고 그리고 좋은 강의,
우리도 유튜브 많이 듣잖아요. 나의 좋은 멘토들을 현실 속에서, 오프라인 속에서 꼭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멘토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들, 그것들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쓰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 내가 배운 이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 과정이 타인이라는 좋은 친구를 우리가 나의 인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우주거든요. 앤드류라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저는 오늘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앤드류에게 좋은 말을 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저 또한 앤드류의 말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런 거였어, 또 깨달음을 얻고 가는 거죠. 이런 관계 또한 정말 귀중한 친구 관계가 아닐까. 최근에 네. 제 주변에 굉장히 가까웠던 몇 명이 떠나갔어요. 제가 저의 바운드리 안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원래 얘기 안 하고 손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이 얘기는 꼭 하고 네. 내보내야 오해도 없을 거고 그럼요. 친구로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잘한 건가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욱해서 그리고 뭐 돌발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해서 그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걸 정리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여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까지 인간관계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관계에도 생명이 있고 수명이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래된 관계라고 다 좋은 관계고 짧게 끝났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관계냐? 그렇지 않거든요. 친구 관계라고 해서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런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꽃도 보면 장미의 수명이 있고 동백꽃의 수명이 있어요. 매화의 수명이 있고 나무도 보면 수명이 다 달라요. 관계도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예의를 지켜야 될 관계가 먼 관계 아니에요. 가까운 관계예요. 1번 가족 관계, 2번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저는 제가 혼자잖아요? 내가 잘못인가? 계속 스스로 고민하고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에 글을 이만큼 쓰고 그때 제가 찾은 게 아, 그래, 친구는 나밖에 없어. 나 스스로한테 원래 인생 혼자야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삶이 너무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긍정적이게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요. 와, 이러자 평생 혼자 되겠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도 생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앤드류와의 인연은 관계의 수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이 수명이 다한 관계를 우리가 보낼 때도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잠수 타고 그냥 연락 끊고 이게 참 슬픈 이별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마무리하고 보낸 것도 의식을 잘 치른 겁니다. 우리가 나무도 보면요,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돼요. 가지치기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쁜 꽃이 피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 인생에서 서로가 너무 힘들었던 그 관계에 가지치기를 해내신 거예요. 그 가지치기한 자리에 새롭게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가 이제 맺힐 자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앤드류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너무 사랑한대. 근데 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생활도 너무 통제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집착해요. 근데 너 없으면 죽는데. 불쌍해서 못 헤어지고 계속 사귀다가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이건 나무에 뿌리가 썩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될 친구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 내가 너에게 열등감을 느껴라고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험담하지 마라. 동조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는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 몇 없는 나의 정말 소중한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열등감이 있다고 말해요. 우린 이미 병든 관계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왜냐면요. 이게 자존감의 문제랑 관계가 있어요. 진짜 자존감은 뭐냐면요. 나랑 쟤랑 되게 비슷해요. 외모도 비슷, 성적도 비슷, 돈도 비슷, 모든 게 비슷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확 잘 됐어요. 뭐가 운이 따라줘서 돈도 잘 벌고 투자도 잘 되고 다 잘 돼.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친하길 잘했다. 더 친해져야 되겠다. 쟤한테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 그걸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게 진짜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는 쟤처럼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백날 노력해도 앤드류처럼 될 자신이 없어. 이럴 때 열등감이 싹 터요. 그리고 못 올라갈 나무, 사다리 끊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고, 사람들이 앤드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건 이제 병든 관계여서 이별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앤드류, 저도 제가 막 이런 강의하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사람 잘 보고 인간관계 엄청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면서 네가 무슨 심리학자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심이었어. 나는 진심이었던 나를 욕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의 이면까지 내가 다 들여다볼 그런 해안은 없었나 봐. 그런데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덜 속지 않을까? 그런 지혜가 나에게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 또한 내 인생에 좋은 배움을 주고 갔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가 조금 부끄러웠다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좀 준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도 헛되지만은 않았네. 의미 있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괜찮았어요. 너무 저에게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앤드류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쵸. 저도 그들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야 마음이 좀 편해요. 관계도 생명이라 끝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상실감, 비탄감. 그 애도의 시간을 우리가 또 잘 보내야 돼요. 그 애도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좋은 책 읽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방송 이런 관계된 방송 더 많이 찍으면 좋죠. 관계에 책에 손이 그냥 막 가더라고요. 아 진짜로. 또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진짜 내가 뭐 부족한 사람 아닐까? 이런 나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저에 대한 의심이 들면 무조건 나가서 뛰어요. 뛰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몸 근육이 생기면 마음 근육도 생겨요. 맞아요. 이 부분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스스로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타인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런 태도는 공정하지 않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 아멘. 우리 먼저 이런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나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